지난번에 이명박 행정부 당시, 네.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네. 그 쇠고기 광우병 파동 촛불 예. 집회가 있었는데 예. 그것을 유병헌 씨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뒤에서 자기 사람을 뭐 파견하고 뭐 그걸 배후 조종했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그때 촛불 집회 수뇌부예요. 네. 김모 씨를 갖다 집어넣어놓고 계속 수원파 자기 핵심. 예. 네. 집어넣고 들락날락하는 걸 보았고요. 그다음에 그 지시하는 것도 봤습니다. 네. 유모차를 뭐 앞장 세워라, 뭐를 어떻게 해라, 사진을 찍어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하면은 반박 자료로 내라. 네. 그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지시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유병헌 씨가 왜 그 MB 정권에 그렇게 반대를 했죠? 같은 기독교인인데. 예. 같은 기독교인데요. 여기는 정통교회 장로 출신이고, 네. 여기는 사이비 종교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아하. 언젠가는 핍박이 올 것이다. 네. 그리고 정부를 이렇게 압박하려는 어떤 촛불 시위에 참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대한 경찰 탄압을 네. 그렇게 강하게 하지 못하도록 예. 유모차를 여성들을 내세워서 앞장 세우라고. 앞장 세워라. 예. 그리고 유모차 앞에다 아이를 예. 이렇게 태우고 가면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경찰이 진압을 못할 것이다. 그것이 네. 그 특허 전문가, 발명 특허 전문가라고 하는 유병헌 씨의 네.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들었습니까? 직접?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시하는 확인하셨습니까? 그걸? 어디서 어떻게 그걸 지시를 했습니까? 지금 그거 보니까 금수원의 2층에 예. 올라가면 2층에 이게 좀 유명한 사람들만 모이거든요. 예. 고음파에서 그 안에서 지시하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 핵심 측근을 통해서. 예. 그럼 그 핵심 측근이 당시 광우병 파동 시위하고 있는 그 핵심 예. 멤버 속에 멤버 속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뭐 보약 같은 것도 뭐 공급을 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녹차환을 보냈는데요. 예. 그걸 주면서 이렇게 이거 먹고 하면은 잠이 안 올 것이다. 네. 또렷한 정신으로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모차 끌고 나온 것이 유병헌 씨 아이디어였군요. 예, 맞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그 특허 발명에 그 많은 그 특허권을 그 갖고 얘기를 있다고. 듣고 제가 뉴스를 봤는데 유모차가 앞에 대동한 거 봤습니다. 네, 사실 그때 그 유모차 때문에 광우병 파동을 진압하는 경찰이 무진장하게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저 사람의 아이디어예요. 오늘 굉장히 많은 것을 그리고 저희들이 알게 되네요. 김모 씨는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죽은 동생의 이름을 써서 나중에 체포영장이 발령났는데요. 네. 숨을 때도 저 유 씨하고 어떻게 숨을 건가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김 씨는 그 자기 이름으로 거기에 시위에 참여를 했습니까? 아니면 죽은 동생의 이름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명수배 받았을 때 찾아보면은 못 찾았죠. 공중분해되고 사라졌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분만처럼. 예. 이름도 예. 사자의 이름을 빌려서 시위 참여해서 맞습니다. 나중에 신원조회 하면은 죽은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못 찾도록. 굉장히 머리 좋네요. 지난번에 이명박 행정부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그 쇠고기 광우병 파동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유병헌 씨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뒤에서 자기 사람을 뭐 파견하고 뭐 그걸 배후 조종했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그때 촛불 집회 수뇌부예요. 네. 김모 씨를 갖다 집어넣어놓고 계속 수원파 자기 핵심. 예. 네. 집어넣고 들락날락하는 걸 보았고요. 그다음에 지시하는 것도 봤습니다. 네. 유모차를 뭐 앞장 세워라, 뭐를 어떻게 해라, 사진을 찍어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하면은 반박 자료로 내라. 네. 그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지시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유병헌 씨가 왜 그 MB 정권에 그렇게 반대를 했죠? 같은 기독교인인데. 예. 같은 기독교인데요. 여기는 정통교회 장로 출신이고, 네. 여기는 사이비 종교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아하. 언젠가는 핍박이 올 것이다. 네. 그리고 정부를 이렇게 압박하려는 어떤 촛불 시위에 참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대한 경찰 탄압을 그렇게 강하게 하지 못하도록 유모차를 여성들을 내세워서 앞장 세우라고. 앞장 세워라. 그리고 유모차 앞에다 아이를 이렇게 태우고 가면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경찰이 진압을 못할 것이다. 그것이 그 특허 전문가, 발명 특허 전문가라고 하는 유병헌 씨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들었습니까? 직접?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그걸? 어디서 어떻게 그걸 지시를 했습니까? 지금 그거 보니까 금수원의 2층에 올라가면 2층에 이게 좀 유명한 사람들만 모이거든요. 고음파에서
그 안에서 지시한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아, 그 핵심 측근을 통해서? 예, 예. 그럼 그 핵심 측근이 당시 광우병 파동 시위하고 있는 그 핵심 멤버 속에 들어갔습니까? 멤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뭐 보약 같은 것도 뭐 공급을 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 녹차환을 보냈는데요. 예. 그걸 주면서 이렇게 이거 먹고 하면은 잠이 안 올 것이다. 네. 또렷한 정신으로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당시 유모차 끌고 나온 것이 유병헌 씨 아이디어였군요. 예, 맞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그 특허 발명에 그 많은 그 특허권을 갖고 있다고. 듣고 제가 뉴스를 봤는데 유모차가 앞에 대동한 거 봤습니다. 네, 사실 그때 그 유모차 때문에 광우병 파동을 진압하는 경찰이 무진장하게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저 사람의 아이디어예요. 아, 오늘 굉장히 많은 것을 그리고 김모 씨는 이름을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죽은 동생의 이름을 써서 나중에 체포영장이 발령됐는데요. 네. 숨을 때도 저 유 씨하고 어떻게 숨을 건가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김 씨는 그 자기 이름으로 거기에 시위에 참여를 했습니까? 아니면 죽은 동생의 이름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명수배 받았을 때 찾아보면은 못 찾았죠. 공중분해되고 사라졌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분만처럼. 아, 이름도 사자의 이름을 빌려서 시위 참여해서 맞습니다. 나중에 신원조회 하면은 죽은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못 찾도록. 굉장히 머리 좋네요. TV조선이 뉴스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 뉴스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면서 이 외교관계 인맥, 유병헌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진단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유병헌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4월 미국 뉴욕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아예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부인인 유순택 여사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해 7월 영국 찰스 왕세자 사저 클래런스 하우스에서 전시를 열었을 때는 찰스 왕세자가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예는 예술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 작가였지만 해외 유명 박물관 등에서 전시를 열 때마다 외교계 유력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코 국립갤러리에서 유 전 회장의 사진전이 열렸을 때도 체코 외교부 장관까지 참석했습니다. 외교계 인사들이 대거 동원될 수 있었던 데는 유 전 회장의 인맥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시 체코 대사는 유 전 회장의 여동생 남편인 오모 씨였습니다. 유 전 회장은 오 전 대사가 체코에서 일한 기간에만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8차례나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따라서 유 전 회장이 매제의 인맥을 동원해 자신의 사진전의 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외교부는 오 전 대사가 유 전 회장의 사진전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자, 여기서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유재선 세무사 두 분 더 모시고 계속해서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뭐 금융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고 그래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 유병헌 씨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뉴스에 나왔듯이요. 네. 오대사의 부인이 유 씨입니다. 네. 유 씨의 동생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북 관계 문제를 유 씨가 자기 동생한테 얘기를 하면서 유엔 대사에게 연락해라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유병헌 쪽에서는 유엔에다가 그 인권 뭐 탄압이다 이런 제소도 한다고 하는 게 다 그 루트를 맞습니다. 통해서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그렇게. 계속해서 그 이후에 유병헌 씨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그 커넥션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결망에 그 조카가 여동생이 들어있어요. 여동생이 있습니까? 가깝습니까, 친분이? 전에 그 해외에서 대사 시절 때 친분이 가까웠다고 얘기해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얘기했습니다. 유병헌 씨가요? 예.